지난 시간에 서성한 입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그때 한양대에 대해서 제가 좀 미진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한양대 입시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 입시가 올해 변화된 점,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때 이제 빠졌던 게 뭐였냐면 서성한이라고 하면서 서강대를 안 했어요. 왜 서강대를 안 했냐면은 이 서강대는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올해. 근데 한양대 입시 변화와 관련해서 서강대와 관련된 또 시사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의 변화사항들 짚어본 다음에 경희대까지 오늘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2025학년도에 한양대는 굉장히 크게 입시의 변화를 줬습니다. 한양대학교가 한 2014학년도, 15학년도 요 시기에 입시에 굉장히 큰 변화를 한번 줬거든요. 그걸 계속 이어왔어요. 이어오다가 한 10년가량 이제 유지됐던 것들을 지금 또 크게 한번 변화시키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었다라고 했죠.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교과 100으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를 이제 없이 선발하는 유일한 학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합7이라고 하는 좀 높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를 3합7로 걸므로 인해서 어느 대학 입시가 크게 요동치고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내가 내신은 굉장히 좋아요. 1점대 극초반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쳐다봤냐면 처음에 연세대학교를 쳐다봤었어요. 물론 이제 서울대까지 쳐다보겠죠. 서울대 직윤이 수능 최저가 그리 높지가 않은데 거기가 3합7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3합7을 맞출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연세대학교 이제 교과 전형, 추천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연세대학교 추천형 전형은 수능 최저는 없지만 심층 면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층 면접이 올해 폐지가 되면서 다시 수능 최저가 걸려요. 그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은 2합4,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 같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합7하고 같은 효과죠. 그리고 자연계열은 2합5에 영어 3등급이니까 3합8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런 정도의 수능 최저도 부담스러운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한양대 입시부터 먼저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문계열 학생은 서강대학교를 먼저 쳐다봤을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3등급, 3등급, 3등급을 수능 최저로 맞추면 됐거든요. 그럼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강대까지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이제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굉장히 이제 우선적으로 쳐다봤다면 이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먼저 쳐다볼까요? 당연히 자연계열 학생들 같으면 한양대보다 수능 최저가 낮은 서강대학교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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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하면 3합9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서강대를 먼저 쳐다보겠죠. 그러면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서강대보다 한양대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거 서강대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이제 서강대 자연계열 교과 전형 입시는 조금 이제 컷이 좀 이 한양대의 변화로 인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문계열도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한양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서강대를 무리하게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그래도 서강대를 한 번쯤 다 지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강대 쪽으로 이제 교과 전형 지원이 좀 몰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 밑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앙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앙대는 한양대랑 똑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가볍게 건너뛸 수가 있겠죠, 그죠? 어차피 한양대가 안 되면 중앙대도 안 되기 때문에 중대로 몰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밑으로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2합5고, 또 이제 이 2합5마저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건국대학교 입시를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건국대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양대 입시 변화로 인해서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 입시까지도 이제 컷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양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3합7을 걸므로 인해서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에 영향이 미쳐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입시는 기존보다 컷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할 때 단순하게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을 참고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지원 라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명심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 입시에서 올해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종이 기존에는 그냥 일반 전형 하나로 수능 최저 없이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을 했던 전형인데, 심지어 그때는 교과 성적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도대체 뭘 가지고 한양대는 학종 선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일반 전형이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추천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서류형, 그 다음에 면접형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뭐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일반 전형 입시하고 똑같은 서류형은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수능 최저 없이 그 전형인데, 거기가 제일 많이 뽑아요. 759명이고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분리된 전형들이 두 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면접형 전형은 29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범대학교에서 교직 적성 인성검사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면접형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교직 인성검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범대만을 위한 전형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형은 추천형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이외에는 한양대학교 이 학종 추천형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형은 156명을 선발을 하는데 많이 선발 안 하죠. 많이 선발 안 하지만 이 전형은 되게 이제 알짜배기 학과들만 선발을 합니다. 자연계열로 보면은 융합전자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생체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의예 이런 학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로는 영문, 미디어, 그리고 정책학, 행정학, 경제금융, 경영, 파이낸스 경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이과 최상위 학과들이 전부 다 이제 요 추천형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도 의예과는 3합 4고요. 그리고 의예과 외의 학과들은 전부 다 3합 7로 높게 걸려 있습니다. 이 학과들의 추천형 전형은 아무나 선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학력 수준이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된다. 기본적인 학력 수준은 수능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학군지 명문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학종에 지원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선발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양대 입시가 올해는 비학군지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불리한 형태로 변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한양대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제 하에서 입시를 올해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올해 한양대는 교과 입결에서 전년도보다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한양대 입결이 1점대 초반에 입결을 보였단 말이에요. 1.3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인문계열로 떨어지더라도 1.5 정도 수준까지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성균관대 입시나 중앙대 입시처럼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1.6, 1.7, 1.8까지도 이제 좀 교과 전형에서 입결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황대 입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뭐 교과 전형으로서 시행이 되는데 거기도 변화사항은 없어요. 자체적인 변화사항은 없는데 이 두 전형이 한양대 입시에 영향을 받아서 교과 전형은 입결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지원이 몰림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한양대 영향이 인문자연계열 모두 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 그대로 비슷한 입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서강대학교 입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지원을 해라. 학종은 뭐 기존대로 지원해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앙대 입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025학년도 중앙대 수시에서는 CAU 융합형 전형이 있고요. CAU 탐구형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전형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융합형 전형에서 수능 후에 면접을 봤죠. 그리고 탐구형 전형에서 면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시 납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융합형 전형이 납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장을 걸고 갈 수 있다. 수시에서 납치되기 싫은 학생들은. 탐구형 전형은 이건 납치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융합형 전형이 면접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탐구형 전형은 면접이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면접 시기가 언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발표된 게 없습니다. 탐구형 전형이 면접이 폐지가 되기 전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 면접이 있었을 때는 탐구형 전형은 면접이 수능 전에 있었고, 융합형 전형은 면접이 수능 후에 있었습니다. 그럼 탐구형 전형은 그때 면접이 있었지만 역시나 납치형 전형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형의 취지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면접이 수능 전에 이제 신설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앙대학교는 올해 전형 전체가 이제 납치형 전형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혹은 또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수시 납치는 되기 싫고, 수시 납치가 되기 싫기 때문에 수시에서 한 장은 좀 안정적으로 걸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중앙대학 융합형 전형을 하나를 수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싹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에서 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중앙대 수시가 융합형 전형에서 입결이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결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좀 또 이제 내신 성적의 이제 지표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 융합형 전형에 이런 이제 한 장을 걸어 놓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제 학군지 명문 일반고에서 수능이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싹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올해는 학군지 지역에서 단순하게 내신 성적을 좀 잘 갖고 있는 학생들이, 기존에는 이제 서류 평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융합형 전형을 통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1단계를 올해는 합격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혹은 또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인데 좀 수능에 자신 없는 그런 학생이지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융합형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기존 연도보다는 조금 학생부의 비교과 관리가 아주 잘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앙대는 그렇게 보면은 학군지 명문 일반고에 이제 유리한 변화라기보다는 비학군지의 평균 수준의 일반고 학생들한테 조금 수월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뭐 기존에 이제 입시 체제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교과 지역 균형으로,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학종으로 이렇게 선발되는 구조가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입결 체계로 봤을 때는 뭐 기존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평범한 이제 비학군지 일반고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한 1.5에서 한 1.8 수준에서 합격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군지 일반고에서는 한 2.5등급 정도까지도 이제 합격생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겁니다. 학생부 관리 상황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교과 지역 균형에서 2.5등급까지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세특에 대한 평가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평가를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이 좀 높아야 비교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신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면서 지원하면 될 것이고요. 이 네오 르네상스 학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희대학교가 이 서류의 충실도를 가장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학종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그런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학생부의 내용을 충실히 이제 비교과 내용을 챙긴 학생들이라면은 과감하게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내신에서 너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지표를 갖고 있으면 지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한 2.5등급 정도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비교과가 아주 좋았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수준의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한 1.5에서 2.0 사이에 있는 내신으로 지원해야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높다,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이 경희대학교 수시가 한양대학교 이제 교과 전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가 이제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그런 내신 성적이 아주 높은 학생들이 중앙대를 건너뛰고 이제 경희대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컷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희대학교 교과나 네오 르네상스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시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인 수준에서 지금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살펴봤습니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좀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분석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